혹시 여러분도 예전보다 식사를 더 조심하고 튀긴 음식은 줄이고 채소는 늘리고 매일 과일까지 챙겨 먹는데도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오르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스스로에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다들 그렇지 뭐라고 무심코 말한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잠시만 멈춰서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노년층 환자들을 만나며 보아온 조용히 진행되는 안타까운 실수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어온 습관들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정교한 기계에 비유하자면 젊을 때는 엔진이 아주 강력합니다. 연료를 다소 많이 넣거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해도 대부분 능숙하게 태워 에너지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필터는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고 혈류는 점차 느려지며 식습관에서의 아주 작은 어긋남 하나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러한 내부적인 손상이 요란하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강물처럼 매일매일 조용히 우리 몸속에서 진행되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 한쪽이 움직이지 않거나 마리목에서 턱 막히는 충격적인 순간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뒤늦게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사실은 자신이 늘 매우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어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바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매일 당신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는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는 약이 되는 과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많은 노년층이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 없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나누려 합니다. 현실적인 건강 지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심도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딜분을 남겨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과일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는 점입니다. 어떤 과일은 단순한 줄이는 것을 넘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과일은 올바르게 먹기만 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며 뇌졸중 위험까지 낮출 수 있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같은 음식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년 동안 수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중증 질환 그 자체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는 막 먹지도 않았는데 왜 몸이 이렇게 빨리 나빠질까요? 라는 혼란스러운 질문을 안고 저를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매일 규칙적으로 걷고 무엇보다도 과일을 아주 열심히 챙겨 먹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는 한 고령의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매일 아침 현미밥을 먹고 바나나와 망고를 몇 조각 곁들이며 과일 주스 한 잔을 꼭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심혈관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의 공복 혈당은 위험할 정도로 높게 나왔고 간 수치는 정상의 2배였으며 간에는 지방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도 담배도 멀리하던 분이셨는데
그렇다면 대체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답은 바로 그가 매일 건강식이라 믿고 먹던 과일에 있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에서 자연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간과 신장은 젊었을 때처럼 과일 속 당분을 빠르게 대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남은 당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혈관 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마치 고요한 불길처럼 조용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작은 손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곡차곡 쌓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류를 방해하며 이것이 바로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치명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연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에 몸을 위험한 영역으로 밀어넣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먹느냐가 당신의 건강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고령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들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이 더 이상 먹을수록 좋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나면 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문제는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화된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일을 정확히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먹는 방법을 잘못하면 매일같이 조용히 혈관, 간, 혈당을 손상시키는 4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별표 망고입니다. 망고는 매력적인 향과 강한 단맛 덕분에 흔히 영양가 높은 과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맛이 노년층의 간을 과도하게 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중간 크기 망고 한 개에는 25g이 넘는 자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몸이라면 이 정도 당분은 비교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당을 대사하는 능력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 당분은 마치 낡은 엔진에 연료를 과도하게 붓는 것과 같습니다. 미처 태워지지 못한 부분은 빠르게 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쌓이게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디저트 대신 망고를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한 고령의 남성 환자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간 수치가 왜 높아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망고를 먹는 습관을 중단한 지 불과 3달 만에 그의 간 수치와 혈당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망고가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노년층에게 공복의 한개를 통째로 먹는 것은 너무 큰 부담입니다. 정말 먹고 싶다면 식사 후에 작은 조각 몇 개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잘 익은 별표 바나나 특히 껍질에 갈색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고 소화가 잘 되어 많은 노년층이 아침 식사로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바나나가 익을수록 그 안의 전분이 거의 전부 당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 한 개의 당분은 작은 밥 한 공기와 맞먹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속 편해서 바나나 2개만 먹는다고 말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그것이 공복에 밥 2공기를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혈당 조절 시스템이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아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됐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 어지럼증, 손떨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아침 식사를 바나나로 대신해온 60대 이상의 한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피곤하고 약간 어지럽다고만 느꼈지만 검사 결과 혈당 수치는 이미 당뇨병 진단 기준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아침 바나나를 끊고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로 바꾸자 추가 약물 없이도 혈당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바나나를 꼭 먹고 싶다면 너무 익지 않은 것을 고르고 견과류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먹으며 하루 한 개를 절대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는 별표 포도 별표. 특히 단맛이 강한 품종의 포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포도를 자른 껍질로 감싼 설탕 알갱이 같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몇 알만 먹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송이 하나만으로도 밥 여러 공기에 해당하는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더 위험한 점은 포도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물질은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를 비교적 잘 처리하고 배출하지만 노화된 신장에서는 축적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는 매일 포도 주스를 마시던 습관 때문에 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입원한 고령 환자들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단맛으로 광고되는 포도일수록 실제 당도는 매우 높습니다. 60세 이상에게 포도는 일상적인 식품이 아니라 아주 가끔 먹는 디저트로 여겨져야 합니다. 특히 포도 주스와 건포도는 압착하거나 건조하는 과정에서 당이 여러 배로 농축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별표 파인애플 별표입니다. 파인애플은 소화를 돕고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하지만 100g의 파인애플에도 이미 상당한 양의 당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이나 시판 파인애플 주스는 여기에 정제당까지 더해져 당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파인애플 몇 조각을 먹은 뒤 불과 1시간 만에 혈당이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은 고령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약해진 몸에는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만으로도 뇌의 미세 혈관에 손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파인애플은 특히 저녁 시간에 자주 먹기에는 노년층에게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과일을 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일은 자연적이고 건강한 이미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예전처럼 당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달콤함은 결국 건강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3가지 간단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공복에 과일을 먹지 말 것. 둘째, 한 번에 주먹 하나 크기를 넘기지 말 것. 셋째, 과일을 주스나 건조 형태로 먹지 말 것. 제가 직접 목격한 많은 안타까운 건강 문제들은 노년층에게 이 3가지 원칙을 아무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과일과 습관을 피하고 나면 혈관과 간은 이미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60세 이후의 몸에 진짜로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혈관 회복을 돕는 과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매일 스스로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과 혈관에 과부하를 주기 쉬운 과일들을 목록에서 제거하고 나면 많은 환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걱정 없이 먹어도 되는 과일은 없나요? 제 대답은 언제나 물론 있습니다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더 많은 당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며 혈류를 안정시키는 치유의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그다지 달지도 않은 과일들 중에 제대로 먹기만 하면 혈관을 보호하는 그 가치가 매우 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바로 별표 블루베리 별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블루베리를 그저 케이크 위를 장식하는 과일 정도로 여기지만 저에게는 노년층 혈관을 위한 최고의 자연약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안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오래된 수도관처럼 쉽게 딱딱해지고 금이 가기 쉬워지는데 안토시아닌은 그 과정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는 환자들이 혈압이 더 안정적이고 어지럼증이나 피로를 호소하는 일이 적다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블루베리가 당 함량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 이상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에 블루베리 반 컵을 섞어 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별표 사과 별표입니다. 사과는 너무 익숙해서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노년층에게 매우 귀중한 두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퀘르세틴과 펙틴입니다. 퀘르세틴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펙틴은 스펀지처럼 작용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하루에 사과 1개를 껍질째 먹는다는 아주 작은 습관만 바꾼 고령 환자 그룹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몇 주 만에 혈중 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점은 사과를 반드시 통째로 껍질을 벗기지 말고 먹어야 하며 갈아서 주스로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짜면 소중한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당만 남아 효과가 거의 없어집니다. 사과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본 식사 20에서 30분 전으로 이때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더 부드럽게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별표 토마토 별표입니다. 토마토가 채소인지 과일인지를 두고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혈관에 주는 가치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한데 이는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혈관 내피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이코펜이 토마토를 지켜 먹을 때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년층에게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약간 사용해 토마토를 익히거나 달걀과 함께 먹는 것을 자주 권합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같은 간단한 아침 식사는 소화도 잘 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뇌혈관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습관을 유지한 많은 환자들이 아침에 머리가 한결 가볍고 어지럼증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별표 아보카도 별표입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다는 이유로 노년층에게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대부분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면서도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저는 간식 대신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통곡물빵에 발라 먹는 고령 환자들을 보았는데 그 결과 혈압이 더 안정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보카도는 열량이 높은 편이므로 하루에 반 개면 충분합니다. 과도하게 먹으면 에너지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4가지 과일을 신뢰하는 이유는 단순히 연구 결과 때문만이 아닙니다. 환자들에게서 실제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안고 살아온 한 고령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당이 많은 과일을 피하고 이 4가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지 몇 달 만에 혈압은 안정 범위로 돌아왔고 혈중 지방 수치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그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녀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느끼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훨씬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노화된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몸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주는 대신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면 몸은 안정과 지속성으로 보답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다음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조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혈관과 뇌를 전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며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피해야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과일만 바꾸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노년층을 치료해온 제 경험으로 볼 때 과일은 더 큰 그림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혈관은 몇 분 동안 먹은 음식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전체의 삶의 리듬에 반응합니다. 뇌와 심혈관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하루 일과 전체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이 하루 전체의 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하룻밤이 지난 뒤 우리 몸은 혈당과 혈압에 가장 민감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커피를 마시거나 달콤한 것을 먹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심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가능하다면 몇 분 정도 깊게 호흡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아침 식사 전 혈압을 한결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의 아침 식사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를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당을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는 것입니다. 통밀빵 한 조각, 삶은 달걀 하나, 소량의 생선, 여기에 채소와 사과나 블루베리처럼 적합한 과일을 소량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항상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라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강조합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식사 후에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데 이는 노화된 혈관이 가장 싫어하는 자극입니다. 점심 식사에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우선하라고 권합니다. 녹색 채소, 콩류, 푸른 생선, 해조류, 그리고 적당량의 견과류가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 오메가-3, 미네랄을 공급해 염증을 줄이고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때 과일을 먹는다면 반드시 주식사 후에 소량만 먹어야 합니다. 과일을 주식으로 삼지 말고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더더욱 가볍게 해야 합니다. 저는 소화가 잘 된다는 생각으로 밤늦게 달콤한 과일을 많이 먹은 뒤 밤사이 혈당이 크게 오른 노년층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남은 당이 혈관에 더 쉽게 손상을 줍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일찍 끝내고 소화가 잘 되며 당과 염분이 적은 음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로 된 국 한 그릇과 소량의 기름기 없는 단백질이면 몸이 안정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기에 충분합니다. 제 생각의 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약입니다. 충분하고 깊은 잠을 자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심장은 편안히 쉬게 되며 혈관은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저는 깊은 잠 한 번이 많은 보약보다 훨씬 값지다고 늘 말합니다. 노년층은 잠을 덜 잘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불필요한 조명을 줄이고 너무 배부르게 먹지 않으며 잠자기 전 긴장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잠은 훨씬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감정입니다. 저는 격렬한 분노 직후에 뇌혈관 사고가 발생한 사례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화가 나면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장은 빨리 뛰며 혈관은 수축합니다. 이미 약해진 혈관에는 이것이 치명적인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약 30초간 말을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단 30초만으로도 위험한 혈압 상승을 피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진료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환자들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선택들로 차곡차곡 쌓인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강한 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자신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이미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아직 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이든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주 조용히, 때로는 보이지 않게 변합니다. 하지만 오늘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천천히 먹는 한 끼 식사와 올바른 과일 선택, 그리고 분노 앞에서의 잠깐의 평정을 선택한다면 몸은 안정과 가벼움으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당신이 먹는 모든 것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으며 과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몸에 과부하를 주는 과일을 현명하게 피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과일을 올바르게 선택하며 여기에 부드럽고 안정된 생활 습관을 더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뇌와 심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가족의 건강을 떠올리게 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바로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와 지식을 계속 나누게 하는 힘입니다.